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출근 잘하셨는지요? 밤사이 마치 하늘이 뚫려버린 듯 비가 무섭게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네, 결혼식 부캐 아니고요. 부캐, 본래 자신의 캐릭터를 본캐라고 한다면 또 다른 자아를 부캐, 부캐릭터라고 하죠. 마미손, 유산슬 등이 그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캐, 새로운 문화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이제는 조금 피곤하다, 부캐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청자분들의 의견 받습니다. 부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와 더불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자아가 나타날 땐 언제인지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런 성격인데 사람들 앞에선 이런 성격으로 변해요. 이런 의견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자,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경비직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마미손, 유산슬, 다비 이모, 린다 쥐, 비룡. 자, 부캐, 또 다른 자아를 하나의 캐릭터로 만들어 활동하는 부캐릭터의 대표 연예인입니다. 집에서의 나와 회사에서의 나를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생소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조금은 피로하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부캐,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도 혹시 부캐가 있으십니까?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그동안 좀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했는데 네, 부캐 마음이 가볍네요. 네. 이게 지금 토론할 주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토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또 예. 우리는 해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캐, 부캐가 뭐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 캐릭터예요. 예, 예. 원래는 이제 게임 용어입니다. 예전에 이제 본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예. 거기다가 부 캐릭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더 한 2배, 3배로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이제 게임 용어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방송가에서 쓰이는 의미는 원래 나를 빼놓고 이제 유재석 씨를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뭐하니에서 보면 뭐 유산슬, 이제 트로트 부르는 유산슬이 있고요. 유르페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프 연주하는 게 맞습니다. 있고요. 이제 또 라섹이라고 해가지고 예. 라면 만드는 그런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컨텐츠마다 내 캐릭터를 변화시켜서 예, 예.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저를 좀 예로 들면 네. 회사에서 아나운서 최영진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이 사람인데. 예. 밖에서는 뭐 나쁜 놈이. 아니요. 밖에서는 좀 굉장히 상남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회사에서의 나와 또 밖에서의 나가 뭐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페르소나는 이제 가면이라는 뜻인데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어떤 그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달라요. 예,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집에서는 정말 완전히 상남자인데 회사 안에서는 정말 힘을 못 쓰는 그런 캐릭터도 있고 친구들 예. 사이에서는 또 내가 완전 리더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또 다른 어떤 모임에 가서는 그냥 이 소속된 일부분일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것들인데 이 SNS에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SNS 종류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하나는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든지 예, 예. 어떤 거는 친구들과 정말 우애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된 나의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라는 사람을 한 가지 성격으로 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캐를 만들어서 예. 표현하죠. 예, 근데 이제 이 밀레니얼 Z세대, MZ세대라고 하는데 SNS에 되게 익숙한 세대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뭐 싸이월드 같은 거 할 때도 그 안에서 나만의 어떤 미니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예, 좀 실제 나와 또 이렇게 보여졌으면 하는 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다양한 모습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아나운서는 뉴스 진행할 때 뭔가 딱딱한 느낌인데 최영진 아나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할 때는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이 부캐다. 맞아요. 방송 마이크가 꺼지면 더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 이 최영진 아나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죠. 아니 거기까지만 해요. 자, 여러분의 본캐, 부캐는 어떤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여러 군데서 방송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YTN 라디오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거만하고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다른 방송에서의 그 부캐는 어때요? 그 원래 거만함은 좀 함께 가져가는데 이제 예. 그거를 좀 드러내냐 숨기냐의 차이고요. 저도 이제 방송 같은 거 할 때는 약간 승냥이처럼 하는데 집에서는 또 완전히 순한 양. 예. 아내 앞에서는 그냥 병아리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5090번님께서는 우리 전민기 팀장님은 본캐는 친절하고 스마트한 젠틀맨, 부캐는 좀 그 박명수 씨 같다고, 특히 저한테 구박할 때는 박명수 씨 같다고 하는데 물들었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박명수 씨 때문에. 예. 예. 일단 이런 본캐, 부캐 다중 인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한 가지 모습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예,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착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 그 내적으로는 사실은 화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예. 다만 그걸 드러내냐 조금 감추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인격이라고 하기는 좀 다르다. 어폐가 있죠. 예. 7968번님께서는 저는 일할 때와 집에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뭐 많겠죠. 근데 일할 아마 때와 집과 예, 일할 땐 달라도 예. 어딘가에서 아주 말수가 적은 분들도 어떤 친구 앞에서는 말이 좀 많아지는 그렇죠. 경우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그런 모습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캐릭터들이 또 있잖아요. 예. 이게 부캐와 좀 다른 겁니까? 예전에는 우리 시청자들도 그거를 잘 분리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 드라마에서 악역하면은 막 실제 생활에서도 그 사람 지나갈 때 저 나쁜 놈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캐릭터로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정말 잘했을 때는 이 사람을 그 악역으로서. 그래서 요즘에 뭘 하냐면은 방송사들도 아니면 영화 같은 것도 그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살아있다 개봉했었잖아요. 예. 그 안에 인물로 SNS 계정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그 영화 안에서의 그 유아인 씨의 역할에 몰입해가지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제 뭐 세계관이라든지 영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캐릭터 같은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김혜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정금자라는 그 드라마 캐릭터로 SNS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로 SNS 활동도 했나요? 맞아요. 그 유산슬 씨도 이제 KBS의 다른 아침마당에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방송사를 넘나들면서 출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부캐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됐죠. 저도 좀 다른 곳에서 불러줄 만한데 아직까지는 이거부터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신기하네요. 1971번님께서는 일단은 저와 팀장님 콤비가 잘 맞는다고 하시면서 최아나님은 멋지고 잘생기고 재능 많은 만능 엔터테인먼트 부럽습니다. 네. 최 아나운서님의 장점을 몇 개 좀 가지고 오고 싶다고. 뒷번호가 뭐예요? 왜요? 가족분 아닌가 싶기도 아닙니다, 하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좀 시청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부캐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기도 했고 특히 마미손 나올 때 진짜 그거야? 그때는 저도 좀 헷갈렸어요, 사실은.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뭔지 다 압니다. 유산슬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유재석 그러니까 부캐 유산슬이 신인상을 또 받았거든요. 네. 이러면 혼란이 생깁니다.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뭐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짜고 치는 건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용인해줬다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적당한 거짓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유재석이 유산슬이 되고 김신영 씨가 또 다비 이모로 또 맞아요. 변하기도 하잖아요. 예.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 마미소는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는 부캐라는 단어가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예. 이제는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요. 그 유재석이 유산슬로 사인해달라고 하는 요청받고서 유산슬이 사인이 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또 내비치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받아들이는 세대도 변했고 SNS 게임에서 이미 부캐에 익숙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Z세대가 소비의 주류가 되면서 약간의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이거 재밌다 이렇게 예. 퍼지게 된 거고요. 그 각자의 세계관을 또 존중하는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그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전미연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무언의 놀이에 동참하면서 취향 공동체하고 캐릭터를 키워나간다는 즐거움도 나누고 예. 이들이 이제 향후 성장하는 방향까지 직접 관여하면서 좀 이 산업을 좀 키워가는 역할을 함께한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부캐 놀이에 함께 참여를 하니까 예, 예. 훨씬 더 이 부캐에 대한 애정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상합니다. 그 오늘 왜 또 무슨 문자가 왔어요? 4203번님께서는 4204. 최하나님 멋지시고 언변술도 탁월하시고 편안한 프로그램 진행자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언니도 좋아하신다고. 언니요? 본인의 언니도 좋아하신다고. 언니가 최영진 씨를. 제 얘기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뭐 인기 많으시잖아요. 인기는 없어요, 저는. 아니 근데 네. 생각해보면 연예인이니까 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SNS 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면 진실되지 못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약간 자녀를 보면서 예. 학교에서의 자녀, 집에서의 그 모습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정말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학교에 예. 이제 선생님 만나러 갔더니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고 유머가 있고 뭐 말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좀 멘붕이 온다고 혼란이 하더라고요. 오죠. 예. 예. 그런 멘붕이 올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 부모님들도 예전에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은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황과 맥락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두가 뭐 그리고 상황에 맞게 좀 꺼내 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의 최영진 씨 밖에서는 상남자라고 하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또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SNS마저도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일상을 올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의 부캐는 조금 다른 건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취미 생활이라든지 제가 아는 PD님 중에서도 하나 SNS를 운영하는데 그 장난감 만들고 색칠하고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걸로 하나 캐릭터 만들어서 전 세계인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식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시고 나는 그럼 어떤 부캐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취미생활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나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사람 붙잡고서 하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글로써 또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게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크리스티님께서는 제 본캐는 초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인데 부캐는 화병이 있는 힙합 전사예요. 다행히 제 부캐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멋있네요. 거기에 더해서 그리고 저는 전 팀장님 팬이에요 하셨네요. 드디어 한 분이 나타났고요. 네, 방송 참 저와 오래 같이 했는데 처음으로 팬분 나오셨어요. 억지로 진짜 짜내가지고 한 분 만들었어요. 뭐 다들 각자 본캐 있고 부캐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4명 중에 3명이 회사에서 모습이 평상시 나와 다르다. 그럼요. 이 그 잡코리아 트렌드 조사에 나왔더라고요. 뭐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본캐와 부캐가 있기 때문에 더 연예인들의 이런 부캐 놀이에 우리가 좀 감정이입하기 쉬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실 이 코너가 반찬 토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토론했죠? 반찬 토론이니까 우리 전민기 팀장님 이런 부캐로 시청자들을 찾아오는 연예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예. 부캐라는 게 막 억지로 사람들이 이거를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마 유산슬 씨도 유재석 씨도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재능들 안에서 그런 부캐들이 자연스럽게 좀 등장을 한 거지. 예. 그게 막 억지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유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습 안에서 좀 다양한 예.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은 국민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고 뭔가 억지스럽고 잘 맞지 않는다 싶으면 아마 외면을 당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부캐 이제 지겨우니까 하지 마세요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가 예, 예.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유행이니까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 거죠, 저는. 저는 지극히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또 지극히 반대? 왜냐면 왜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지금 본캐, 부캐, 새로운 문화다, 유행이다라고 하지만 결국 유명한 연예인들이 또 다른 본인의 그 인기 그리고 TV를 잠식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아니 연예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예.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예. 그거를 난 비판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렇네요.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비포 선라이즈님께서는 요즘 부캐가 정말 대세입니다 하셨는데 네. 앞으로 이런 문화나 좀 이런 현상이 오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요즘 트렌드가 뭐 1년을 넘기는 게 많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부캐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이게 오래 간다고 하면은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부캐 모습들도 즐기시면 되고 예. 이건 좋다 저건 별로다. 우리는 그냥 시청자 입장으로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유재석 씨가 불을 지펴놓은 이 부캐 놀이는 그래도 한동안은 계속 한동안은 될 것 가겠다. 같아요.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또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오늘처럼 가벼운 주제 좋다고 저희가 그동안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해왔는데 이런 게 좀 더 잘 맞아요, 우리가. 그게 뭐 진중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말을 벌써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예. 이런 부캐 문화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 부캐가 언젠가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또 실증을 느낄 예,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연예인들의 이런 노력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부캐가 정말 좋은 건지 우리는 그냥 그거 판단하면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매체에서 또 다른 방송에서 우리 전민기 팀장의 부캐 우리 애청자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의 부캐가 제일 잘 맞아요, 저는. 아, 맞습니까?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요, 제가 누워서 아주 시원하게 허리를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자세를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허리 통증 계신 분이라면 오늘 자세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즘 네. 그 뱃살 뺀다고 운동을 좀 했더니 아니, 잠깐만요. 예.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배를 보니까 조만간 아닌 보여드리겠습니다. 것 같은데? 아무튼 허리를 좀 무리했는지 허리 통증이 좀 있거든요. 네, 예. 평소에 허리 디스크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동작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예. 이 허리 이완 스트레칭으로 요 편안하게 요 자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의 허리는 소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누워서 해야 하는 동작이니까요. 등 매트 바닥에 대고 예. 누워보겠습니다. 자, 양팔을 좌우 일직선으로 쫙 뻗어서요. 양 손등을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놔 볼게요. 그리고 오른다리, 왼다리도 쫙 펼쳐보시고요. 예. 자, 그 상태로 오른다리만 들어서요. 오른 발바닥을 왼무릎 위에 올려놔 볼게요.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잡고요. 예. 오른 무릎이 왼쪽 바닥을 향해 내려갈 수 있게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지그시 왼쪽 바닥 향해서 눌러줄게요. 네, 이때 자연스럽게 허리가 왼쪽으로 트위스트 되는데요. 예, 예.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들썩여서 허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트위스트 하시면서
오른 무릎을 왼쪽 바닥 향해서 내려들어 볼게요. 예. 자, 그리고 내 시선은 뻗어있는 오른손 끝을 바라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최대한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주듯이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호흡 5번 이어가셨으면은 오른 무릎 정면으로 돌아오시고 두 손도 제자리. 어떠신가요? 정말 시원해요. 네, 허리가 시원하시죠? 예, 예. 이게 이제 이완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해주셔도 좋고요. 예. 또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이 자세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일단은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이 다리가 내려가는 방향과 예. 반대 방향으로. 아까 오른 다리가 왼쪽으로 내려갔죠? 예. 그럼 내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보면 되고요. 반대쪽으로 왼 다리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내 예. 손끝은 왼쪽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동작 따라 하시면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시원합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예. 이제 평소에 허리 디스크 앓고 계시는 분들 다 가볍게 그냥 허리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돌리잖아요. 것보다요. 그냥 누워서 이 자세를 통해서 조금 깊은 호흡과 함께 이완해 주신다면 훨씬 더 깊은 자극과 함께 편안한 척추 관절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번 투자로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비원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외에도 노무 상담 모두 받습니다. 상담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죠. 고민 있거나 힘드신 분들 지금 바로 편하게 서둘러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이용하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알돈노 시간에 경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민들 가지고 계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경비직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질문 그리고 고민들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뵙는 분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아, 예, 저도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동하실 때 괜찮으십니까? 아, 예, 뭐 서울의 주요 도로가 통제돼가지고 저도 오늘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는데요. 예, 좀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경비원 분들의 그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올해만 해도 정말 몇 차례나 뉴스에 등장할 만큼 열악하다는 것 많은 그렇죠. 분들께서 이미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또 입주민의 갑질 때문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일까요? 노동부가 그 노무관리 지도 점검과 근로감독 실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지난달 7월 5일 날, 지난 5월 달에 우리 서울에 있었던 경비원분의 사망 사건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워낙 많이 시달리는 고용 불안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그냥 또 어떤 입주민들이나 제3자로부터 갑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중 지도를 한번 하겠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예. 네. 자,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모른 척해 온 건지 공동주택, 즉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경비 업무 이외에 또 분리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은 원래 좀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모른 척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빌딩에 있는 경비원 시큐리티라고 명명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예. 업무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로 우리 사는 곳으로 돌아와 보면 이분들이 여러 업무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원래는 경비업법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는 다른 일 하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비원분들 정말 많은 일 하시잖아요. 분리수거 예. 하시죠. 어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시는 거 거기에다가 또 맞아요. 하시죠. 또 심지어는 주차 업무까지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경비업법을 단속 안 하고 있었냐 보니까 우리 그 당국의 인식도 노년층의 일자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고용 불안이 올 거다라는 예.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 지난 3월부터는 이제 뭐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했지만 12월까지 일단은 계도 기간 부여하기로 해서 유예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참 많은 일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비원분들. 네. 예. 그러면 그동안 사실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네.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조금 네. 전에 말씀하셨던 혹시 그 근로에 대한 문제 때문인지 네. 얼마 전 입주민 갑질 사건 의식해서 이렇게 또 점검하는 겁니까? 뭐 그게 영 아니다라고. 왜냐면 입주민 갑질 사건은 올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많았죠. 사례들이었잖아요. 예. 많았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2018년도에는 좀 의미 있는 판례가 나오게 되는데 예. 사실 아파트에 대한 뭐 경비 업무에 대한 그 도급을 주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예. 자치회의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업무 자체를 위탁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무 위탁 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비업법 대상이 됐지만 예.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치관리라고 해서 이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예. 않아 왔거든요. 근데 2018년도 판례에서 자치관리의 경우에도 경비업법 당연 적용된다. 라고 판례를 했기 때문에 예. 단속 방침이 나오게 됐고 바로 단속하지 않고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전부터 단속을 해왔다면 네. 잘 점검하고 시행돼 왔다면 얼마 전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좀 끊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이것도 우리 우리 경비원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크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예.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이외에 입주민의 갑질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나 어떤 관리사무소에서 제도적 장치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어떤 구제 절차를 마련해놨으면 거기까지는 안 번졌을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 좀 관심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달에 발표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뭐 취지는 이렇습니다. 경비원들 보호하시고 안전하고 뭐 쾌적한 환경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놔라.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꼭 만들어 두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서 금지하고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할 거냐 보호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리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곧 관련법 개정될 거고요. 그다음에 갑질 신고처를 우리 국민신문고에 일어나 있습니다. 그냥 바로 국민신문고라는 앱 들어가시면 갑질 신고라고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입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없었다. 그래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장들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의무화시키겠다. 의무 교육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근로조건 자가진단이나 노무관리 지도 점검, 그다음에 근로감독 확실히 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비원들이 해야 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자. 이게 TFT 구성해서 지금 연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범위하고 기준 어디까지 볼 거냐. 아예 경비원이니까 그냥 초소에 있어서 경비 업무만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범위를 넓힐 거냐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 번째 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부터 노무관리 지도 점검과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은 선정이 된 겁니까? 세상 선정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으니까 놀랐는데요. 전국 의무 관리 대상이라고 단지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이게 총 16,9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경비직 노동자가 총 10만 5천 명이 근무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근무죠. 왜냐하면 150
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사업장은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뭐 말씀드린 17만 개 단지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고요. 예, 예. 최근 3년 내에 그 노동사건 위반으로 신고 사건이 많이 접수된 사업장 대상으로 전국 500개 500개.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예. 지도점검 실시하고 지도점검에 시정조시 이행 안 하는 사업장은 바로 9월 달에 근로감독 실시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500개를 먼저 점검을 하면 네. 나머지가 그 추이를 보고 또 시정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네. 지금은 그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신 경비원 분들의 근로 환경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 베이스로 돼 있죠. 예. 그다음에 감시 단속적 승인 받으면 연장 수당 안 줘도 되죠. 그다음에 다들 어디를 가나 최저시급 베이스로 가니까 근무 환경이 다 똑같거든. 24시간 격일제로 일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 500개소만 먼저 선정해서 조금만 잘 되고 있다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번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내용은 네.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근로감독관이 관리사무소를 직접 이제 아파트 단지 500개소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요. 거기에 예. 대해서 노무 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휴게 시간이 잘 지키고 있는지, 예. 다른 임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보고요. 특히나 이제 감시 단속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떤 휴게 시설을 갖춰두고 어떤 요건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지도 점검해서 시정 안 되면 9월 달에 대대적인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 네. 이야기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빨리 나아졌으면 하는데 네. 이번 근로감독이 그 계기, 그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우리가 너무 많은 상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입주민들,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장님과 거의 소속돼 있는 그 대표들, 동대표들, 그다음에 용역업체 우리 사장님, 관리소장님 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최저임금 상승되면 이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예. 매년 그 보수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휴게 시간을 더 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법적인 게 어떻게 조금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그 노동 환경이 좀 나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노무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 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노무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문자로 5007번님께서는 제 남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서 슈퍼 다녀오시다가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일 등등 주시면서 먼저 좀 인사도 건네신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또 이렇게 좋은 또 단지도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최악의 상황이나 그거보다 조금 나은 상황을 말씀드리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 그러면 예. 살아가지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따뜻한 그런 문자였고요. 네,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상님께서는 뜬금없지만 제 아내와 노무사님 성함이 같아요.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예. 원래 제가 예전에는 여자 이름이라고 해서요. 예. 우리 친구 어머님들이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렇군요. 네. 자, 1081번님, 시내버스 운행 시 후방 추돌 등의 주요 사고 발생 시 해고할 수 있다라고 사내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기사에게 해고를 강요할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 그 취업 규칙에 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고 사유로 규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는 사유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고를 할 때는 총 3가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비위행위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예. 그다음에 어떤 취업 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있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이 비행위가 결국에는 해고해야 될 만큼 잘못된 행위인가 하는 양을 정하는 문제, 양정이라고 예. 하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데요. 이분이 만약에 그간 쭉 이어오는 사고 없다가 후방 추돌 사고 한 번 냈다고 해서 해고로 나아가면 부당한 어떤 거죠? 그렇죠. 왜 예, 어떤 예. 면에서 부당하십니까?
아니 너무 뭐 단 한 번에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해고할 만큼 잘못된 행위인가의 예. 문제로 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 무조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해고로 나아가는 게 정당하다고는 말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해고를 강요하게 된다면 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해서 뭐 징계 절차에 걸쳐서 해고를 하신다면 그 부당 해고에 대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예.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해고를 강요 받으시더라도 지금 신고를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네. 5374번님,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가 멀리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퇴직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네, 퇴직수당이라고 하면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같아요. 예. 거요? 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면 당연히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주요 거주지에서 그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도 인정이 되거든요. 예.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3345번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됐는데 현재 업체는 감단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감단 근로자로 봐서 적용시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하셨거든요. 네. 사실 뭐 맞지 않습니다. 위탁업체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예. 승인은 다시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주체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왜냐하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우리 포괄 승계된 거니까 다 끌어안았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뭐 승계의 효력도 당연히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서는 포괄 양수도 계약은 정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전 업체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에는 이전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신규 업체하고 새로 계약을 맺는 어떤 새로운 신규 계약이 일어나거든요. 포괄 양수도 계약은 그냥 두 분이서 그냥 그대로 이어받는 거니까 전혀 다른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휴가비 안 주는 대표 고발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휴가비는요, 사실 복리 후생적인 수당입니다. 이거는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휴가비를 안 주시는 건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신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뭐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휴가비는 철저하게 이제 임금 외에 복리 후생적으로 수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 안타깝네요. 네, 뭐 어디 규정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규정에 없는 이상 그냥 요구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0058번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름 휴가를 가려면 대체자를 구해놓고 가든지 일당을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여전히 여기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게 거의 법의 선을 면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 휴가가 사실 약정 휴가니까 법정 휴가가 아니라서 회사에서 정해놓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려고 하면 그냥 결근으로 처리하고 무급으로 처리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체자를 구해놓고 업무에 대해서 뭐 다른 그 손실이 없게 만들어지는 경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경비업 하시는 분들도 한 달 만근하면 하루에 휴가가 생기니까 그걸 다 안 쓰셨다고 하시면 연차 휴가 이용해서 가시거나 그런 경우로 해서 한번 유급 처리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685번님,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급을 못 받아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출석 통지서에 급여이체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모바일 뱅킹 캡처해서 가져가도 됩니까?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그 입증 자료는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가공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들이 사실 가공을 하고 그런 거는 왜냐하면 좀 더 증거 입증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캡처하셔가지고 출력하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신고 사건 대행해드리고 하면 그냥 캡처하셔가지고 사진 저장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근로감독관은 아직 온라인으로 사건 그 접수나 뭐 이게 다 안 되고 어쨌든 그 오프라인으로 서류들을 마련해놔야 되기 때문에 꼭 입증 자료는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9154번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모두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아, 네. 안 그래도 아까 그분하고 비슷한 사례가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이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왕복 3시간 반이면 예. 이걸 어떻게 결정한 회사가 이전을 해서 주거지 문을 열고 나와서 회사에서 들어가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들어가는 데까지의 왕복, 예. 일반 통상적인 경로로 이용한 왕복이 3시간 이상이면 되면 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네. 시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3시간 이상. 예. 그러면 3시간 반이면 충분히 해당이 네, 3시간 되고요. 반이면 충분하고요. 요거는 이제 문 앞에서 회사에 문 들어가는 데까지의 일방적인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네이버를 찍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도 하니까 그거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0947번님, 퇴사 후 급여가 들어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신고가 될까요? 하셨거든요. 마지막 주에라고 하면 뭐 어쨌든 그 주에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주휴수당의 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쭉 말씀드려 왔는데 첫 번째 1주 소정 근로시간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 소정 근로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3번째가 어떤 거냐면 다음 주에도 일할 게 예정돼 있으셔야 돼요. 예. 근데 2주만 만근하고 퇴사하시면 다음 주에 일할 게 예정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급여의 일할 계산할 때를 이해하시면 더 쉽게 와닿으실 텐데요. 예. 사실 8월 5일까지 8월 7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뒀다 하면 월급여 나누기 8월 달에 총일수 31일 곱하기 일한 날만큼 7일까지만 7일 요렇게만 계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에 주휴수당은 안 들어가게 되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HAN으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월차 사용해도 그 주 주휴수당과 월차 수당이 지급됩니까 하셨네요. 월차를 사용하면 월차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죠. 예. 이런 거죠. 왜냐하면 월차라고 하면 한 달 만근했을 때 생기는 하루의 휴가를 유급으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임금의 손실 없이. 그렇다면 어떤 월차 수당이라는 게 지급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월차를 안 썼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원래는 1년 뒤에 돈으로 환가되는 거지만 회사가 그냥 생기는 대로 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쓰셨으면 임금의 손실은 없는 거고 별도의 월차 수당은 없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4295번님께서는 경비원입니다. 조금 전에 라디오 듣다가 중간에 못 들었는데 지난달에 발표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셨네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그 경비원들에 대한 폭언에 대한 금지 및 발생 시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겠다.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그 근로조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걸 안내하고 그다음에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 네 번째는 TFT를 구성해서 경비원분의 업무 범위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연구에 착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그 지도 점검과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월부터 실시하는데 그 대상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선은 총 17만 개 단지를 다 하진 않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500개소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이 노무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할 거거든요. 이 지도 점검은 어떤 거냐 하면 근로감독관이 방문을 해서 근로관계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계약서나 이런 게 휴게 시설이 잘 돼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어떤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정 조치라는 건 시정하도록 안내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정이 안 되면 바로 9월 달에 근로감독 법 위반에 대해서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대상은 500곳입니다. 네, 500곳입니다. 네. 자, 이번 점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비원 분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1,600명이 넘었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복구 작업도 쉽지 않은데요.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바라고요. 한강 수위 상승으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염창 IC 구간 차량이 통제가 됐고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이
일산 구리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면서 실시간 상황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